올해 정기 국회를 앞두고 오늘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대비 워크숍을 개최합니다. 이번 워크숍은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관심이 집중되는데요. 문승진 기자, 드디어 장애 공방을 벌여왔던 김민석, 정청래, 송영길 이 세 명의 차기 당권 주자가 오늘 한자리에 모이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조금 전 2시부터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이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이 시작됐습니다. 오늘 워크숍은 이 김민석 전 총리가 당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의원들과 다 함께 만나는 공식 행사고요. 그간 적통 논쟁과 또 보안수사권 공방 등 신경전을 이어온 차기 당권 주자들이죠. 바로 이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. 오늘 16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어 이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이번 워크숍에서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득표 활동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있는데요.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 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 했던 이 당권 경쟁이 오늘 기점으로 다시 격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. 김민석 전 총리는 워크숍 참석에 앞서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 다른 두 명은 당대표를 해봤지만 자신은 아직이라며 선제 공격에 나섰는데요.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여당이 선거만 놓고 얘기할 때 저 사람들 나빠요. 그 얘기만 갖고 선거에 승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지금 그 결과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선거를 통해서 내려주신 것이고 대통령님께서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였다라는 그 며칠의 고민을 거쳐서 국민께 사과도 여권 전체에서 제일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? 저는 그런 모든 것을 비춰보면 당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두 분은 당대표를 이미 해보셨고 저는 아직 안 해봤지 않습니까? 현재 당내에서는 총선, 대선, 지방선거를 다 직접 총괄 지휘해보고 승리까지 이끌어본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자, 홍인석 대변인,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발언을 했는데 전 두 가지가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. 딱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표정 관리가 안 됐다. 안 될 정도였다. 딱 하나하고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두 사람은 대표를 해봤는데 나는 대표를 해보지 못했다. 딱 두 가지였거든요. 네네. 굉장히 이건 선전포고 같이 전 들렸거든요. 대통령 표정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얘기죠. 이쯤 되면 망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? 이제 상대 진영에서는 그냥 그렇게 해석을 했을 겁니다. 저는 하여간 참 민주당이 시대의 흐름과 의식을 전혀 잊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그 국민들의 그 마음은 자 이제 운동권, 꼰대, 민노총, 그다음에 전교조, 기득권 좀 그만 좀 해라라는 얘기거든요. 특히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는. 근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. 당대표 3명 나왔는데 그중에 2명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? 새천년 NHK 사건의 그 주인공들이에요. 또 한 명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큰 실적이라는 지적이라는 한미 FTA에도 반대하면서 반노 선봉에 서서 이번에 지금 뭐 적통이냐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을 당내에서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냥 그대로 그 지금까지 노선대로 가겠다는 겁니다. 오히려 더 속도를 내고 있죠.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하신 것이 하나 공소치수, 두 번째는 부동산 세금 폭탄 아닙니까? 그런데 오히려 더 속도를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? 국회 독재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고요. 자, 왜 그럴까? 저는 이제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. 불안해지니까 더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.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민심에서 점점 더 빨리 이반돼 가는 것이고 점점 갈라파고스 정당이 돼서 화석화돼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김진욱 대변인님, 그 김민석 전 총리 오늘 라디오 발언 중에 어떤 게 가장 눈에 탁 띄는 발언이었습니까? 좀 전에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아쉬운 그런 선거였다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 당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직공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요.
그리고 오늘 저는 지금 말씀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김인석 총리께서 집권 야당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갈등하는 반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구나.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힐 집권 여당의 대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뭐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. 당정이 하나가 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그런 그 사업들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부분이 당의 역할인데 그동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다. 이 뭐 오늘 세 분이 이제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이 시간 이후로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전대의 경쟁은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과정이 조금 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민생을 위하고 정책과 미래 비전을 토론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. 김 전 총리는 당에 복귀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어제 충북 SK 하이닉스 청주 캠퍼스를 찾았습니다.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발맞춘 행보인 셈인데요. 이루라 기자, 한편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거론한 전북 소외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네, 먼저 지난 1일 정청래 전 대표는 이원택 전북 특별자치도지사 이 취임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광주 전남 반도체 투자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전북 소외론을 언급을 해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. 정 전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. 아이고 젖장만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아.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. 이원택 도지사하고 손잡고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새만금, 현대차, 피지컬 AI 로봇 이런 것 전북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정 전 대표의 발언 취지는 표면적으로는 전북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라는 의미지만 친명계 일각에선 호남 안에서도 전남과 전북을 나눠서 이 편가르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 애초에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달 30일 전북이 겪는 삼중 소외를 잘 알고 있을 이 대통령에게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 전북 소외론에 불을 지폈기 때문입니다. 이후 이 당내에서는 정 전 대표가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에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 그 직후에 김민석 전 총리가 복귀 후 첫 공개 일정으로 이 SK 하이닉스 청주 캠퍼스를 찾은 겁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 전 총리가 이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사실상 정 전 대표와 이원택 지사가 제기한 전북 소외론을 겨냥했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.